저는 뭐 지금 생각하고 다르죠.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의 연말정국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이 법원의 직무복귀 결정 이후에 오늘 첫 정상 출근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해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함께 관련 사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짚어볼 현안이 많습니다. 먼저 윤 총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 총장 지난번에 추 장관이 직무정지했을 때도 살아났는데 이번에 역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도 또다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뭐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일단 법원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난번 가처분 소송과 이번 가처분 소송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네. 당시에는 직무배제, 법무부 장관만으로 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의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가처분이었는데 네. 좀 안타깝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혹은 당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 통제권에 대해서 본안 소송 가서도 분명히 이 법원의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에서 사실상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이 가처분을 인용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법무부 장관의 이 지휘권을 좀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소위 임기가 있는 정무직 공직자에 대해선 징계도 할 수 없는 것이냐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가처분 인용 자체가 면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실질적인 소송은 이제 본안 소송에서 소위 정직 2개월에 대한 이 소위 징계가 적절한지에 대한 제대로 다룰 예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아마 밝혀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결국 저희가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이라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검찰 개혁의 예를 들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네.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을 더 집중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또 윤 총장 탄핵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탄핵 소추까지는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 기류가 어떻습니까?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도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징계권은 행정부, 소위 장관의 권한이기도 하고요. 또 법무부 징계위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또 사법부 또한 이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을 통해서 사법부의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입법부의 권한이 검찰총장 탄핵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정적으로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검찰 개혁의 어떤 검찰 개혁의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사실 중요한 것은 네.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 제도적인 변화, 예를 들면 검찰청법 개정이라든지 검사징계법 개정이라든지 앞으로 검사 처우와 지휘에 관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퇴 시기가 좀 앞당겨져서 이르면 내일 정리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간 추 장관의 일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추 장관님의 어떤 추진력과 결단력 덕분에 검찰 개혁의 과정이 좀 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어찌되었건 검찰의 이 기득권과 특권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어적인 논리들이 분명히 현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각이 좀 더 임박했다라는 설들이 나오는데 네.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주중이다 혹은 내년 초다라는 이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국민의힘 입장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이 공수처장 얘기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네. 재가동이 됐고 두 분이 지금 최종 인으로 낙점이 됐습니다. 김진욱 선임연구관 그리고 이건리 부위원장인데요. 두 분 다 대한변협이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한 분은 판사 출신, 한 분은 검사 출신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대한변협 회장님, 대한변협에서 또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회장은 민주당의 분은 소속된 분은 아니시고요. 또 민주당과 당연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소위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좀 더 중립적 인사를 추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리고 검찰과 비검찰 출신, 소위 판사 출신과 검사 출신을 적절히 섞은 어떤 추천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7명의 소위 추천위원 중에서 2분을 제외하고는 5분이 소위 법원의
법원행정처장과 그리고 대한변협 회장을 포함해서 네. 모두가 다 합의를 이루어서 5명이면 사실상 이 야당 추천 인사위원이 아니고서는 사실 전원 합의하신 거거든요. 만장일치를 거의 하신 거기 때문에 이 두 분에 대한 어떤 대통령께서 판단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네, 문 대통령이 두 사람 중 누구를 지명할지 좀 추측이 가십니까? 뭐 대통령의 인사권이니까요. 그 부분은 뭐 잘 고심의 사실이라 보는데 네. 두 분 모두가 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지금 공수처법이 발효된 지 시행된 지 벌써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야당 추천 인사위원이 스스로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반대표를 표결하는 이런 불상사도 있었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더 이상 공수처 구성과 설치를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대통령께서 제거하실 걸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아까 전화 연결해서 알아봤듯이 야당이 뭐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그리고 위헌법률 심사 제청까지 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가처분 소송을 약간 중독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처분을 하시는 건 자유지만 가처분의 효력이 없을 겁니다. 소의 이익이 없을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뭐 각 당에서 판단하실 거고요. 만약 패소할 경우에도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도 본인 스스로 지셔야겠죠. 네. 그리고 지금 국토위원회 소속이시죠? 네. 예. 그래서 이 질문은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오늘 이제 국회에서 채택이 됐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 이 소식까지 저희가 들었는데요. 야당의 총공세 그리고 또 숱한 논란이 사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 후보자가 이렇게 통과가 됐고 또 적임자로 보는 민주당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변창흠 장관 이제 장관 되셨으니까 장관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 SH 사장 또 LH 사장 또 주택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 부동산학도 관련된 전문가로서 학계의 학자로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의 전문가시거든요. 그런데 좀 야당의 의혹 제기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 도시락이나 커피나 과자, 고급 과자다 이런 식의 의혹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그 의혹들에 대해서 연구 영역이라든지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미 3년 전 2017년 국정감사에서 다 모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했고요.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또 검찰 수사나 등등에 의해서 다 검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이 너무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만약 그 고위공직자로서의 직무 수행에 좀 부적합하다고 했으면 애초 저희가 지금 국토위가 현안질이나 여러 가지 지금 의사일정을 사실 1년치의 예결사항까지 다 모두 마무리한 상황인데 네. LH 사장으로서 항상 매번 이 현안질 할 때마다 상임위 있을 때마다 배석을 하는 간부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장관 후보자 돼서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하면 부적절한 인사였으면 LH 사장도 하면 안 됐겠죠. 네. 좀 너무 갑작스럽게 후보자가 되자마자 이런 논란이 터진 것이 조금 의심스럽다. 이렇게 네. 예,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재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상당히 속도가 빨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도 그러면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문제가 없다 본 걸까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23일 날 이제 인사청문회를 했고요. 24일 날 사실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당 측의 요구로 저희가 좀 더 연기해서 그럼 네. 월요일까지 합의할 시간을 줄 테니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좀 이끌어내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8일 날 저희가 인사청문 요청이 왔기 때문에 20일 이내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든지 불채택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 28일이 오늘이 이제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시간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국회법상의 이 제한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채택을 했고요. 국토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여가부 장관도 함께 재가를 하셨는데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와 모든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될 상황인데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재가를 하시는 게 저희는 더 옳다고 봤고요. 오늘 바로 재가하셔서 다행히 바로 공직 수행을 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야당은 또 변 내정자에 대해서도 소송전에 돌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소송도 자유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국회법의 합법적인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아마 소송하셔도 이익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정말 정치적 법적 책임지셔야겠죠. 네. 네. 그런데요, 이제 후보자가 아니라 장관이죠. 내정이 재가가 났으니까요. 변 장관이 이제 앞으로 일을 할 때 이제 숙제가 산더미일 것 같습니다. 지금 집값 안정도 쉽지가 않고요. 또 전세난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해결이 가능할지 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변창흠 장관 같은 경우는 공급주의자입니다. 학계에서도 어찌됐건 이 주택 정책 중에서도 도시재생과 공급 위주의 정책을 많이 하시리라 보는데요. 네. 그동안 항상 이 부동산 정책 수단, 주요 수단 5개 중에 인허가나 금리나 대출이나 여러 가지 과세 등에 비해서 공급 대책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여야의 어떤 지적들이 네.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공급을 잘 하시는 또 도시재생과 이 상암 DMC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복합도시로 잘 개발했던 그 기획자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서울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이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역할을 하시리라 보고요. LH 사장 하실 때도 역대 최대의 이 주택 공급 실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또 잘 하시리라 봅니다. 공급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군요. 국토부가 사실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과세와 대출과 금리는 대부분 기재부나 금융위의 네. 권한이고요. 네. 인허가는 뭐 도시계획 권한은 뭐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보니까 이 중앙부처가 할 수 있는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사실 제한적인데 그 부분 중에서 가장 주력할 수 있는 건 공급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또 선거 이야기도 해볼까 하는데요. 의원께서는 덧K 서울선거 기획단이십니다. 내년 4월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선거판이 점차 커지는 모양새인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당 준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뭐 일단 중앙당의 선거기획단과 서울시당 그리고 부산시당의 각각의 선거기획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당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 개발이나 어떤 조직 관리 등을 하고 있고요. 중앙당 같은 경우는 경선 룰이라든지 혹은 후보자 발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말씀하셨듯이 네.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적인 입법 성과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얼만큼 알아주실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귀책 사유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결국 서울 시민의 삶이 그동안 10년간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좋은 어떤 시민 공동체를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안철수 대표, 뭐 범야권이라고 봐야겠죠.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지금 선거 전에 뛰어든 상황인데요. 여당은 좀 한 발 앞서가고 야당은 한 발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여당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후보가 많다고 해서 앞서간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 이 좀 유력한 주자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소위 네. 교통 정리가 안 될 가능성도 높고요. 또 자중질환이라고 보통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는 뭐 저희도 여당도 뭐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죠. 뭐 그런데 후보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시민들께서 어떤 정책과 비전을 선택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뭐 유능한 후보와 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 뭐 전현직 장관 출신이라든지 혹은 그 전에 뭐 다선 국회의원님들이나 혹은 서울 정책을 실질적으로 해보셨던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인재 풀은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건 현재 코로나 위기를 좀 극복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내년 초에 백신 문제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들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 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 전에 저희가 지금 서울 시민의 삶을 선거로서 이용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어쨌든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각에서 보고 있는 후보들 그 윤곽은 박영선 장관 또 박주민 의원 또 이런 분들 지금 언급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텐데요. 좀 어떻게 뛰어들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박영선 장관님은 뭐 선거하실 것 같고요. 경선에 참여하실 네.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지지율 1위 후보가 선거에 나오지 않는 것도 이상한 거죠. 오늘 같은 경우 김영춘 사무총장님이 이제 사임하시고 또 이제 부산 선거를 아마 준비하실 걸로 예상이 됐는데 어찌되었건 지금 여권의 지지율 1위인 후보들이시기 때문에 두 분 다 모두가 경선에 참여하는 건 당연히 수순이라고 봤고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로서 당의 발전 모델과 비전을 제시하셨는데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까지 또 고민하실 여력이 있는지 혹은 또 본인도 아마 그런 여력과 비전을 많이 만드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아마 고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 또 얘기도 나오고요.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뭐 역할을 하겠다 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은 어떻습니까? 뭐 후보로서 역할을 하실지 아니면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실지는 아마 좀 더 고심하시리라 보는데요. 네. 전 다소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아마 두 분께서
일단 추미애 장관님은 뭐 임기 후든 장관직을 내려놓으시더라도 검찰 개혁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시리라 보고요. 네. 그 과정에서 뭐 서울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신다면 후보로서 고민하시겠지만 네. 조금 가능성은 낮다. 공수처의 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의 과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주력하시라 보고요. 임종석 실장님 같은 경우도 아직은 좀 이 정치 일선의 복귀를 좀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드실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박영선 장관이 가장 유력하다 지금 이렇게 현재 봐도 지지율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의원께서는 금배지를 달자마자 정말 다방면으로 의정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고 정말 바쁘게 한 해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목표, 계획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도 저 같은 경우는 뭐 화려한 실력이나 능력이거나 경력이 있어서 국회의원이 된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노력하면 돈 없고 소위 백 없어도 열심히 정치를 통해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의 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코나 전기차라든지 택배 노동자 책임 의원으로서 열심히 역할을 했고요. 이번에 국토위에서도 택배법이 전체위 통과해서 아마 내년 초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너무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활발한 의정 활동 기대를 해보고요. 또 청년 정치인이시잖아요. 청년 정치, 청년들이 더 정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많은 노력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